이번 강의에서는 15장 2절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 강의 5.1절에서는 그냥 거듭 제곱이 아니라 일반 그냥 급수, 일반 수열과 급수의 수렴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해서. 자, 복수에서 거듭 제곱은 매우 중요하다. 시작부터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거듭 제곱 함수는 일단 해석 함수고, 모든 해석 함수를 거듭 제곱 형태 극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수렴 반경은 있는 겁니다. 거듭 제곱수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z-z 제로의 코, 그 1차, 2차 이렇게 전개된 거를 a0를 개수라고 그러고 z0를 급수 중심이라고 그런다. z는 이거로 제로인 특수한 경우를 여기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자, 거듭제곱 급수의 수렴은 거듭제곱 급수는 z의 함수고 앞절 급수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렴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z 값에 따라서 수렴하거나 또는 발산한다. 자, 이 급수 z0를 중심으로 원판에서 수렴하거나 그러니까 어느 z0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원판 위에서 수렴하거나 전 z형에게서 수렴하거나 또는 z0에서만 수렴하거나 아까 z0 집어넣으면 전부 0되니까 그냥 수렴 어쨌거나 수렴하는 겁니다. 수렴이. 자, 기하급수를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쭈르륵 가면 우리 1보다 적은 양에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1보다 크면 무조건 발산이다. 자, 엠팩토리얼의 zn승 그러면 쭈르륵 비례관계를 쭈르륵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된다? n은 이거를 리미트로 보내면 0 해서 전 영역이 수렴한다. 이거 역수가 수렴 반경이다. 수렴 반경.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n 플러스 1인데 n이 이거 곱하기해주면 n 플러스 1의 z가 되잖아요. 따라서 z는 이거를 0일 때만 수렴한다. 이게 0이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는다. 자, 다시 이제 거듭 제곱의 수렴을 따져보려면은, 자, 거듭 제곱 급수는 z0에서 첫 번째 전부 0이고 앞에 상수 시그마 n은 이꼴을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에 0승한 거 기본적으로 A0에 수렴한다. 첫 번째는 그러면 Z가 Z1인데 Z0하고 틀릴 때 자, Z1보다 Z0에 가까운 모든 영역에서 절대 수렴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가 Z1이 수렴한다. 그러면 그 내부는 당연히 이렇게 절대값에서 해주면은 당연히 수렴한다 이거죠. 수렴한다. 자, Z2에서 발산한다면 그보다 큰 양액에 대해서는 전부 발산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Z0 넣어주면 A0 되고 Z값 해주면 이거는 Z1보다 항상 작으니까 수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항상 크니까 발산하게 되고 세부 측면은 최대값이 어쩌고 좀 어려운데 상나가고 이런 특성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면 거듭 제곱 급수 수렴 반경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여기 1절에서 있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는 가장 작은 어느 반경을 R이라 그러면 원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수렴 가장 작은 반경이 R이라면 니꼬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R보다 적으면 가장 작은 그러니까 그 R에서 수렴한다가 아니고 원 반경 내부의 수렴하는 가장 작은 원 내부에서 수렴하는 반경 내부에서 수렴이 내부에서 수렴하는 가장 작은 원의 반경을 R이라고 하면 이렇게 R이라고 하면 그 내부에서는 수렴하고 밖에서는 발산한다. 그 다음에 수렴 반경에서는 어떤 결론도 내리기 곤란하다.
일부 수렴하거나 전부 수렴하거나 모두 수렴하지 않거나. 자, R이 1인 경우 우리 저기 이렇게 N제곱이면 모든 원에서 수렴한다 그랬죠. 1일 때 수렴한다 그랬죠. 자, n분의 이렇게 되면 저하급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하급수는 발산한다 그랬죠. Z는 1일 때 마이너스 1이면은 수렴하고 마이너스 1이면은 곁으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Zn 그러면 이거는 뭐 1이니까 뭐 모든 원위에서 발산하는 거죠. 발산하는 거. 자, 추가적인 폐급법은 이제 지금까지 리미트 R은 거로 항상 뭐 할 때는 리미트 해갖고 인피니트 이렇게 화살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폐급법 R을 인피니트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수렴한다. R은 거로 제로 그러면 Z는 거 제로에서만 수렴한다. 이거고 거듭제곱 값수가 그 내부에서 수렴한다. 는 얘기고 우리 실함수에서 할 때는 이게 원이 아니고 이 영역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수렴 반경 계산하는 거는 수렴 반경 안 하니까 뭐 개수의 리미트 값이 L 스타에 수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앞절에서 했듯이 뭐 항상 수렴 따질 때는 어느 충분히 큰 우리 영역 n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하니까 항상 리미트가 인피니트로 갔을 때 L스타라 그러고 L스타가 0이면 어떻게 돼요? L스타가 이거 역수가 수렴 반경이니까 R이 인피니트 되는 거고 L스타가 0이 아니면 그 역수가 수렴하는 거고요. 자, an분의 an 플러스 1 여기 부호관계를 잘 봐야죠. 이렇게 인피니트면 r이 제로가 되니까 z는 거로 z 제로에서만 수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관계니까 n 플러스 1이 분모고 이게 저기 분자고 그 다음에 그 수렴 반경으로 할 때는 저기 뭐 역수를 튀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L스타가 수렴 반경 저기 수렴한다 했을 때 그러면 직접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L스타로 했죠. 이게 L스타. 그러면 L스타에다가 이 Z-Z제로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L은 자 이렇게 뭐 이 수렴 영역은 여기 이게 1보다 적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1장에서 정의할 때 비례 관계가 아까 그 수렴 반경하고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우리가 이 상태에서 1절에서 할 때 L이 1보다 적으면 수렴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봤더니 L 스타분의 1이 된다 그지? 이렇게 L 스타분의 1보다 크면 발산한다. L 스타분의 1이 곧 수렴 반경이다 이거지. 자, L스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 구할 수가 없으면 될 수 없는 거고 될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수렴 반경은 여기서 쭈르륵 따지면은 여기 이렇게 개수만 가지고 an 플러스 1분의 an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렴 반경은 자, 이제 6번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쭈르륵 해봤더니 수렴 반경은 어떻게 되냐면 L tilt분의 1인데 L tilt는 우리 저기 제곱근으로 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그지? 제곱근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n이 홀수일 때는 뭐 2분의 1이 나왔고 n이 짝수일 때는 1이 나오고 쭉 해봤더니 그러면 두 개의 극한점이 있는데 이거 역수가 수렴 반경이니까 역수를 취해서 가장 적은 값이 그러면 이제 L스타로 따지면 큰 값일 때죠. 그래서 R은 거로 1이 된다. 그래서 수렴 반경은 Z는 거로 Z값이 1보다 적으면 수렴한다. 이렇게. 3절에서는 어떤 함수가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거듭제곱 급수가 일반 해석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거듭제곱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거듭제곱 값으로 표현이 되면 덧셈, 뺄셈 값, 그 다음에 미적분이 매우 편리하다. 이런 점에서 유용성을 보여준다는 거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할 때 Z-Z 제로를 중심으로 했는데 좀 편의성을 위해서 ZN승으로 표현한다. 이거는 이제 취합만 해주면 그대로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렴 반경이 R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쭈르륵 거듭제곱 값으로 표현되고
예를 들어서 반경 R이 1인 경우 우리 FZ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또 그러니까 그 반경 R이 1일 때 그 이하에서는 1-Z분의 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예,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3들의 내용은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떤 반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급수로 표현이 되면 그 자체가 유일하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함수다 이거죠.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함수다. 단지 저기 수렴 반경을 갖는다. 자, 뭐 전 시간에 되겠지만 Z는 네 거로 2다 그러면 이 FZ는 네 거로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다 넣어주면 그 값이 안 나오죠. 발산하죠. 그러니까 이런 수렴 범위를 갖는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가급적 급수가 연속성을 갖는가? 가령 FZ가 R은 양수에 대해서 수렴 반경을 갖는다고 그랬을 때 가장 의심스러운 게 Z는 네 거로 제로일 때, 그러면 여기 시그마에 두면 그냥 A0가 값이에요. A0가 값인데,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퍽 튀어나와갖고 이렇게 갈 수 있냐? 아니면 A0가 여기 이렇게 이어지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지. F0 넣어주면 그냥 A0라는 거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뭐 Z가 여기 이렇게 텔이 주어지면 여기 옆에하고 입실론 여기 캡이 이렇게 입실론이 있다고 보자, 이거지. 입실론. 우리가 여기 함수에서 쓸 때 코이 이전에를 우리가 그냥 캘큘러스 미적분, 그 다음에 코이 이후에는 어널리시스 해석학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로 여기 이제 이렇게 수렴성 그 치역에 해당하는 것을 텔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텔로 주어지면은 나오는 값이 입실론으로 이 값이 충분히 적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치역 독립변수의 범위가 이제 미소 값 주어지는 거고 정수변수 값은 입실론 이렇게 표시한다. 그거에 대한 증명은 사실은 이제 뭐 여기 설명했을 텐데 자, 어떤 양수 R에 대해서 수렴 반경 안에 있는 R이 Z 안에서는 절대 수렴한다 그랬죠. 수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첫 번째 항은 빼고 첫 번째 항은 A0로 값을 놨으니까 거기에 이제 n은 니꼬를 1부터 씌워서 인피니티까지 해서 AN에 뭐 R에 n-1 R에 n-1게 1을 넣으면 R 제로네 제로 A1 그러니까 가령 A0 플러스 A1의 R 이렇게 그러면 R 하나 묶어내고 나머지 T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식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 R을 갖다 R분의 1을 뭐 분모에다 넣어줬다 그러면 R을 곱해줬죠. 곱해주고 자, 이걸 다 잘 따져보면 밑에 설명이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다시 자본 이 T쪽을 전부 S라고 표현하자. S라고. 당연히 이게 이제 수렴해야 되겠죠. 그 S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term이 첫 번째 N은 네 거를 제로에 해당하는 데는 이쪽으로 갖고 N은 1에서부터 절대값 취하고 뭐 Z 밖으로 방금 했듯이 뽑아 나오고 그러면 이 자체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합을 S라 그런다 했죠. Z의 S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Z 절대값의 S. 근데 이제 텔은 0보다 크면서 Z가 텔보다 적으면 이렇게 쭈르륵 몰고 간다 이거예요. 이쪽 값이 절대값 Z의 S인데 Z가 텔이 되고
델 S가 되죠. 델 S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델을 우리가 선택할 때 의미가 없을 선택하는 거니까 어떤 뭐 S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하겠다. 그러면 S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택한다. 그러니까 델을 S 입실론보다 작게 택하니까 델보다 S 입실론이 더 크죠. 그러니까 부등록이 이렇게 되죠. 여기다 보면 S 입실론을 보면 그러면 S 나눠주면 입실론이 남죠. 입실론이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델을 0으로 수렴시키면은 여기 델을 0으로 수렴시키면 입실론도 0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 델은 입실론보다 더 적으니까 더 작은 값으로 결국은 둘 다 0으로 수렴시킨다. 그래서 연속이다. 저거 뭐 설명이 뭐 매끄럽게 뭐 매끄럽고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저거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여기 채등식으로 재를 때 터가 안 올라오고 여기서 미니멈으로 주어지면 그보다 적은 미니멈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한계를 입실론을 줄여주면 그보다 적은 델이 있고 그러면 입실론은 충분히 우리가 작게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이다. 0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 급수가 있으면 항상 뭐 유일하다. 자, 두 거듭제곱이 이렇게 해서 뭐 같은 수렴 반경이고 모든 Z에 대해서 같다 그러면은 0로 주고 뭐 각각 계속 같을 수밖에 없죠. 전부 좌측으로 넘겨서 전부 0 되게 해주면은 뭐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니꼬로라 그러면 이리 넘겨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Zn승의 앞에 계수가 an-bn에서 니꼴이 0될 넘으면 모든 Z에서 0될 넘으면 앞에 계수가 0이어야 되니까 항상 뭐 이렇게 계수가 같아야 된다. 자, Z 자료가 연속이고 양에서 0 넣어주면 A0 넣고 B0로 각각 계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쭉 그 앞에 치 빼주고 그 다음에 앞에 치 같다 그랬으니까 빼주고 뭐 두 번째 항부터 묶어 놓으면 이렇게 해서 갖고 해서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 각각 개수를 같다. 이거 뭐 증명을 뭐 복잡하게 뭐 할 필요 없이 같으면 뭐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 급수를 연산하면 수렴 반경이 R로 들어가거나 덧셈뺄셈은 항별로 덧셈뺄셈하는 거고 반경은 당연히 작은 값을 갖게 작은 값의 그 수렴 반경을 갖게 된다. 자, 항별 곱셈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곱셈은 좀 이제 좀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해주면 첫 번째 항은 A0, B0고 두 번째 항은 A0, B1 플러스 A1의 B1에서 결국은 항부터 이렇게 되는데 저 A0에서 BN이고 끝을 가서 AN의 BN 이렇게 해서 수렴 반경은 당연히 그 둘 중에 작은 거에 해당하고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항별 미분이나 적분은 바로 미분해주면 한 칸씩 더 내려 n은 니꼴로 1, 뭐 상수항 없어지고 n은 니꼴로 1에서부터 이렇게 해주는 거고 자, 각 항에 미분해주면 x n승 미분해주면 n의 an의 x n-1 이렇게 되겠죠. 앞에 n은 니꼴로 제로일 때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n은 니꼴로 1에서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거듭제곱별 그 항별 미분 자, 수렴 반경은 원래 수렴 반경하고 같다. 왜냐하면 여기 리미트값 취해서 여기 리미트값 취해주면 여기 1이고 이거 그대로 그러니까 반경은 그대로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전개보면 이렇게 쭈르륵 되는데 자, FZ 본래 FZ고 여기를 미분해 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1항에서부터 2차 미분해 주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근데
n 컴비네이션 2는 여기 뭐 n 곱하기 n 마이너스 1분의 2 팩토리얼 뭐 2로 나눠줘서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 이 값은 알고 봤더니 이 값이에요. 2분의 z제곱의 f2-z 따라서 수렴 반경은 어떻게 되냐면 f하고 같은 거죠. 이거하고 같으니까 f2-도 수렴 반경은 같다. 이렇게 수렴 반경과 같다. z제곱은 수렴 반경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자, 거듭제곱 급수를 항별로 접근해주면 이렇게 플러스 1a n의 zn승 이렇게 졸업하겠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수렴 반경은 원함수와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n 컴비네이션 2 그러면은 n 팩토리얼 그리고 밑에 n-2 팩토리얼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퍼뮤테이션이 되죠. 퍼뮤테이션이 되고 자 거기다가 2 팩토리얼을 분모에 나눠줘야 컴비네이션이 되죠. 이렇게 있는 식이 2 팩토리얼 해봤더니 이거는 n 컴비네이션 여기를 2로 나눠줘야 n 컴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자, 이 거듭제곱 급수는 모든 해석 함수를 표현한다. 0이 아닌 반경 r을 갖는 거듭제곱 급수는 해석 함수를 표현한다. 즉, 어떤 함수 fz가 거듭급수로 표현되면 일단 거듭제곱 급수 자체가 해석 함수니까 뭐 이렇게 해석 함수 그러니까 미분이 된다 이거죠. 자, 또 이 함수 도함수 f-z는 항별 미분과 동일한 수렴 반경을 갖는 해석 함수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 모든 해석 함수는 거듭적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또는 거듭적 급수는 그 해석 함수를 표현해준다. 이거죠. 물론 그 수렴 반경을 갖게 되고 수렴 반경의 제한을 가질 수 있고 5절에서는 테일러 급수와 맥크로린 급수에 대해서 섹션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